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영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대성 파이텍이고요. 대성 파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한번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저평가와 고평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대성 파이텍 주가는 재무 지표 중에서 두 지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지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는 2분기 잠정 실적은 아니고요. 2분기 실적 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분기 실적인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24년도 2분기고요. 그리고 23년도 2분기입니다. 이때 2분기를 본다고 하면 수익 매출은 94억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83억 나왔거든요. 대략적으로 11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누적으로 보더라도 25억 정도의 예, 그 증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을 했다. 맞죠? 성장을 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작년 2분기는 적자였어요. 적자였는데 이번에는 9조 300만 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누적으로 보더라도 1억 5천 정도의 흑자가 있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8천의 적자가 누적이 되었었습니다.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흑자 구조로 변동이 됐죠. 그리고 1분기랑 비교를 하면 좀 약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 대비로도 좋은 실적이에요. 근데 전분기 대비로도 좋은 실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누적인 상황이면 이번 분기만 빼면 1분기가 나옵니다. 1분기를 보면 1분기 그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80억 정도 80, 한 5억 정도 되겠네요. 81억, 예, 81억이고요. 매출액은 81억,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6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1분기 실적이에요. 1분기랑 비교를 하면 81억 대비로 94억으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6천만 원보다 그 상장한 9천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대략 8천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전부 전방위로 지금 1분기 전년도 대비 모두 성장한 수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반기 전체를 본다고 하면 지금 누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매출액도 많고 수익 구조는 더 개선이 되었다는 부분으로 이번 2분기 실적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는 당연히 전방 산업이 잘 돼서인 부분이 크거든요. 지금 주요 매출처는 대원 정밀공업, 다스, 코리아 모던 메탈, KDS 등 어, 딱 여기 보세요. 바로 현대차, 기아차, RKAM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현재 대성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원 정밀공업, 다스 이런 데 납품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납품하는 곳이 현대차예요. 현대차랑 기아차. 그러면 현기차의 매출이 올라가죠. 맞죠? 현기차의 매출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2분기 실적이 현기차가 역대 최고의 실적을 찍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자금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현기차의 자금량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1차 벤더들, 대원장밀다스, 코리아 모드 메탈의 실적이 좋게 나왔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성 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좋게 나왔습니다. 전방 산업이 잘 되면 후방 산업이 잘 된다. 이러한 원칙이 좀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숨어 있는 근거들 덕분에 이번 2분기 그리고 2024년도의 반기 실적은 전년도보다 훨씬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2분기 실적 발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평가와 그리고 고평가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이 이제 PBR 밴드이고요. 오른쪽이 PSR 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BR 밴드가 원래 잘 맞아요. 지금 대성 파인텍 말고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제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PSR 밴드가 더 잘 맞습니다. 왜냐면 그 표본이라는 게 있고요. 주파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밴드의 상단과 하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일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밴드 안에 갇혔다라는 내용 그 말을 쓰면서
표본이 좋고 주파수가 올바르다라는 그 현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 투자 사무실 현장에서 쓰는 말인데 지금 PBR 밴드의 분포도보다 PSR 밴드의 분포도가 좀 더 정확합니다. 맞죠? 왜냐면 PBR 밴드가 맞았다고 하면 주가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PSR 밴드로 보도록 할게요. PSR 밴드로 본다고 하면 그럼 상단이 3.09배고요. 매출액 대비로 보는 거예요. 자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가 0.93배입니다. 그러면 이 0.93배랑 3.09배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3.09배 다이면 고평가인 거고요. 혹은 이 근처에 있으면 고평가인 거고요. 밴드의 하단 밑에 있거나 하단에 닿을 때 혹은 하단 근처에 있을 때를 저평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제 PSR 밴드로 봤었을 때 대성 파인텍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에 가깝다가 아니라 그냥 저평가이고요. 그리고 팁을 하나 좀 더 드리자면 이 PSR 밴드의 상단을 터치하거나 돌파를 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중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밴드 밑에 있거나 밴드의 하단에 있다고 하면 다시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 즉 올라가려고 하는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하실 때 참조하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상 파이텍의 주가는 어느 지표를 봐야 하냐라고 제가 한번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EPS랑 OPS예요. EPS는 단기순이익을 모토로 하는 그 재무지표이고요. 그리고 OPS는 영업이익을 베이스로 하는 재무지표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주당 단기순이익 그리고 한 주당 영업이익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단기순이익이 모토다, 영업이익이 모토다 이렇게 알고 보면 보시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편합니다. 그러면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하는 EPS 위주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단기순이익 EPS가 줄어들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검정선이 주가고 노란색이 EPS입니다. EPS가 하락을 하니까 주가도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EPS가 반등을 하니까 주가도 반등을 하죠. 그리고 EPS가 다시 하락을 하니까 주가도 하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EPS가 다시 반등을 하니까 주가도 반등을 하죠. 이러한 식으로 또 EPS가 하락을 하면 주가도 하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 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영업이익도 이제 하락을 하죠.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니까 주가도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니까 주가도 증가를 해요.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니까 주가도 하락을 하죠. 정관계, 정비례 관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부분 있잖아요. 딱 이 부분. 이 부분은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EPS랑 OPS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리스크 아니면 미국발 경제 침체 우려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기업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경제지표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봤었을 때 그래도 최소한 주가는 EPS랑 OPS는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향후 대성 파인텍의 그 주가가 어떤 움직임이 될지 추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향후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